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오후 5시 도쿄 총리관저에서 가기를 열고 6시에 70주년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아베 담화에 담길 주요 내용이 무엇일지,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파장에 대해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지금 58분인데 이제 6시 정도에 이제 아베가 이제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예상해 볼까요?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원안에는요. 식민지 지배와 침략, 거기에 대한 돈절한 반성, 그리고 사과 이런 말이 들어갔다. 이렇게 일단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라는 문제를 갖다가 여러 가지 지금 그 설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뭐 몇 분 후에 그 전체가 밝혀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죄나 반성 뭐 이런 4대 키워드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어느 대목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뭐 표현이 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과거 정부의 사죄를 언급하는 대목에서만 이게 거론이 된다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무라야마 담화라든가 고이즈미 담화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과거에는 그랬다는 식으로 약간 객관적인 어떤 입장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정도의 입장으로만 발표가 된다면 그런 입장이었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되면 여러 가지 그 마르찬난이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더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일본 정부 내에서도 우파 쪽 세력들도 이번 이 아베 담화의 발표 전에 미리 이 사죄나 이런 것들을 뭐 제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도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반응들도 이제 좀 아베 담화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일본 내에서 막 우파라고 해도 극우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건전한 우파 이렇게 쉽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건전한 우파의 대표인 그 나카소네 촌이 같은 사람은 마이니치신문을 통해서 그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정확한 사죄의 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시아가 있어서 일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건전한 우파는 오히려 한미일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한국 없이는 그런 한미일 중요한 관계가 손립되지 않는다. 존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극우파 쪽에서는 한국을 많이 무시하는 입장에서 또 전쟁이라는 것이 이게 일본이 나쁜 게 아니었다. 아시아 해반 전쟁을 했던 분이다. 이런 식으로 대단히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의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건전한 우파하고 극우파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을 그 말로 표현하는지 그게 대단히 주목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찬성 사죄의 표현을 넣어라라는 거에 이제 뭐 반드시 담아야 한다라는 요구를 찬성하는 입장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반대하는 쪽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보통 이 두 가지 의견을 조율을 해서 어떻게 잘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제 일본 내에서 입지를 다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기점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더 미국이 어떻게 보느냐. 라는 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미국의 입장도 주목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상 건전한 우파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아베 총리가 대단히 그 뭐라고 할까 머리 좋게 이러한 그 상황을 헤쳐나간다면 건전한 우파의 입장에 서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 관계 속에서 미국이 더 일본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미일 관계를 공고하게 가져가야 되는 입장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극우파의 소리만 듣고 있으면 그것을 못하게 되는 게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좀 슬기롭게 판단을 하면 우리 한국 쪽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사과 말씀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금 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사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죄를 언급을 했고 일본의 식민 지배 침략을 사죄는 언급을 했는데 일본의 식민 지배 침략은 명시하지 않았다라는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할 네. 수밖에 없죠. 이거는 며칠 전에 자문 기관인 간담회에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거기에는 1931년 만주사병 이후를 침략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침략에는 사과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이전에 있었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NHK라든가 그런 방송에서 일단 4가지 키워드,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다 들어갔다라고 보고가 된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네. 있는 다른 대단히 결과가 나온 것 좀 같습니다. 유감스러운 담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의료했던 내용이 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이 지금요. 네. 전체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4가지 핵심 단어가 들어갈 것이냐라고 해서 그 4가지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식민 지배와 침략 이 2가지도 여기에 포함이 됐었거든요. 네네. 나머지는 뭐 사죄, 반성 이런 것들이 네. 있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사죄는 언급이 됐지만 식민 지배와 침략은 언급이 되지 않았다. 이건 즉 이제 무라야마 담화나 이제 뭐 그런 고노 담화를 저희 계승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전체로서는 계속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계승했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식민지 지배라든가 침략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네. 이것은 같은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이 그렇게 주문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기 결정, 금회의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이게 거기에 참가하는 장관들이 다 소명을 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명당의 장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명당의 주문은 반드시 지켜질 것으로 많이 전망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배경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처음부터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네. 이렇게 되면 한일 관계가 그렇게 앞으로 쉽지 않다 그렇게 네.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이게 공명당 쪽의 의견보다는 아무래도 극우파 세력의 의견들이 조금은 더 많이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닐까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저희 박근혜 대통령이 경축사문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아베 담화문에 대해 이 결과를 보고 이제 좀 경축사 내용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조심스레 네. 예측이 됐었거든요. 어떻게 내용도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그러니까 앞으로의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일 세국의 세 나라의 관계를 볼 때 네. 아베가 좀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미일 관계,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하고 일본의 협력이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죠. 네. 거기에 대립적인 요소가 있으면 미국 쪽에서도 대단히 움직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베 신조는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렇게 담화를 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또 일본 내에서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또 우리 한국에서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제 좀 또 곡성거리가 하나 늘어났다고밖에 아직은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오늘 담화는 무라야마 담화의 3배 이상의 길이 있다. 그렇게 알려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을 보면 아직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 속에서 또 이러한 내용이 식민지 지배라든가 침략 언급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 않네요. 지금 이게 무라야마 담화에 비해서 분량이 지금 아베 총리가 발표하는 이 담화문이
총 3배 정도가 더 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내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아베 총리가 우경화 행보를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한일 뭐 이런 정상회담도 아직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 발표문을 본다면 앞으로도 우경화 행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예. 그 지금까지 그 아베 신조가 계속 말해 온 거 그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곤전한 우파, 나카소네 촌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식민지 지배와 침략, 그 사죄 이러한 내용을 족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그대로 관철해 버렸다라는 데서 오히려 일본 내에서의 비판이 대단히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아베 담화가 발표가 되고 내일은 또 이제 아키히토 일왕이 이제 추도사를 낭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왕이 어떤 추도사를 발표를 할지 저희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지금까지도 그 추도사를 매년 그 발표해 왔습니다. 물론 그 지난 대전 세계 대전 같은 전쟁으로 일본이 다시 한번 일으키면 안 된다.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러한 대단히 비슷한 말들이 매년 되풀이됐습니다. 이번에도 그 포미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요새 예를 들면 환태자, 말하자면 세자의 입장에 있는 나루히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일왕의 아들이죠. 다음 일왕이 되는 사람인데 이런 나루히토 일왕, 나루히토 환태자 같은 사람은 항상 평화 헌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말을 할 때마다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키히토 일왕하고 아베 총리의 입장이 사실 대립되어 있다는 것은 일본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왕의 전체적인 입장이라는 것이 사실상 일본에서는 인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상 그러니까 전체적인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일왕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일왕의 내용과 아베 총리의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건 아무래도 아베 총리 담화문에 관련된 내용이 정치적인 노선에 더 영향력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네. 지금 또 계속해서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전후 국내외에서 쓰러진 모든 사람들의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런 내용을 또 발표를 한 걸로 보이고요. 또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현해왔다. 이 또한 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재언급에 불과하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아베 총리가 이제 지금 해서 좀 지지율이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번 아베 담화를 통해서 좀 지지율 반등을 노린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경화 행보를 이어왔다. 이게 아베 총리의 지지율 반등에 좀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일본 내에서는요, 사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람들이 요새 어떤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의해서는 50%를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참고를 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일본 내가 약간 그런 식으로 대단히 보수화되고 있는 모습도 요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죄를 해야 한다라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베 내각에 대한 반대 세력의 목소리가 지금 고조가고 있는데요. 더욱더 고조갈 가능성이 오히려 오늘 그러한 요소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좀 큰 변화가 없었던 아베 담화문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담화문 발표 이후로 앞으로 동북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저희가 좀 전망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담화가 그 사제 이야기까지 들어가가지고 잘 나왔더라면 한일 관계에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하나 사라지고 한일 관계는 대단히 좋은 방향으로 더 갈 수 있었는데 그것이 대단히 불투명해졌다. 네. 그렇게 될 경우는 역시 한미일 관계죠. 이것이 순조롭게 물론 우리 그 한미 관계는 순조롭게 간다 하더라도 한미일 관계에서 대단히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네. 그곳에 좀 자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국민들의 반발이 더 고지는 것은 그 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그러한 지도자로서 대단히 잘못된 그러한 담화를 냈다. 앞으로는 그러나 사실 막 현실을 따져보면 오늘 사죄 이야기가 나왔다 하더라도요. 네. 한일 간에 있는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사죄라는 말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한다라고 지금까지 20년간 계속 그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그 뭔가 해결되었던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안부 문제라든가 그 간제 노동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따로 혹시 사죄 이야기가 오늘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그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로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너무 그 과대 평가라기보다 굉장히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네. 이게 그 이쪽에서 한일 관계를 끝장낼 그러한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조금 잘 신중하게 생각해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네. 예, 한일 관계뿐만이 아니라 좀 한미일 그리고 또 나아가서 또 중일 관계에서도 좀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전승절 기념식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또한 이번 이 담화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쪽에서는 일본이 좀 복 노릇은 마음 노릇은 그러한 자세를 보이면서 한미일 관계를 강화시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고 네. 할 수가 있는데 그거마저도 사실 아베 신조는 배신해 버렸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쪽에서 보면 한중 관계가 또 강화될 것이 아닌가. 미국 쪽에서 보면 그 걱정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우리로서는 또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이러한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하고 한국의 관계가 또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사실 오늘 아베 담화는 좀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버렸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식으로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되는 네. 그러한 과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방금 전인 오후 6시 전후 70년 담화, 이른바 아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담화에서 2차 대전과 관련해 사죄를 언급했으나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 등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으로 피해를 본 주변 국가들에서 강력한 반발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담화에서 과거형으로 사죄를 언급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은 지난 전쟁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식민 지배와 침략을 거론했지만 이를 일본의 행동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전후 50년 담화인 무라야마 담화에서는 4대 키워드로 불리는 식민 지배를 비롯해 침략과 사죄, 반성 등의 문구가 있었으며 식민 지배의 주체와 객체를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아베 내각은 오후 5시부터 총리 관저에서 전체 강요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임시가기에서 전후 70년 담화를 정부 공식 입장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담화의 일본어판과 동시에 영문판을 공표했으며 앞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번역본도 낼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앞서 오늘 오전 부인인 아키에 여사와 함께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야마구치현 나가토시에 위치한 부친 아베 신타로 전 외무상의 묘에 참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거나 정치적 고비 때마다 야마구치현을 찾곤 했습니다. 연합뉴스 장동호입니다. 네, 장동호 기자 리포트 보고 듣고 오셨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이제 장동호 기자가 언급했던 게 아베 총리가 오늘 오전에 이 정치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야마구치현을 좀 방문해서 부친의 묘를 또 참배를 하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가 조금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그러나 일본에서 보면요, 그 부친은 그 외할아버지는 아니라 부친입니다. 아베 신타로라는 그 사람은 그 외상까지 지냈고요. 그리고 한일 관계에서 대단히 우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베 신조 총리가 예를 들면 외할아버지의 묘지를 참배했다라든가 혹은 요시다 쇼인이라는 그 총한론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항상 존경하고 있다라는 그 사람의 묘지를 참배했다라든가 매년 그렇게 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한일 우호를 많이 외쳤던 그러한 아버지의 묘지를 참배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저로서는 반대의 대답을 제가 반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나 결과로서 이런 식으로 되어서 좀 더 그 배경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9월에 이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본 아베 총리가 여기 이제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재집권을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그 총재 선거에는 대항마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후보로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단독 후보니까 다시 한번 뽑히는 것은 확실시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3년간 다시 총리로서도 더 뭐 다수를 지금 그 의회에서 그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민당이 확실하게 다시 총리가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2018년 후보를까지 아베 시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제 담화문 발표했던 내용을 좀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본 70년 전후 담화 내용인데요. 4주에만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은 명시하지 않았고요. 네, 오늘 이제 국무회의격인 가기에서 결정한 전후 70년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전쟁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그리고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현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담화에서 식민 지배와 침략은 거론은 했지만 이게 일본의 행동이라고 뭐 정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아서 우리가 우려했던 담화문이 발표된 것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